네, 지금까지 38 이남 경상도는 백두용맹 밑이어서 배수의 진을 치고 살아간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이 지역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이거는 우리 근대의 역사를 밝혀야 하는 것이고, 또 근대의 역사를 밝히기 이전에 유교 조선 500년의 역사를 밝혀야 하는 것이고, 유교 불교 500년의 역사를 밝힌다면 불교 고려 500년의 역사도 밝혀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결국 고조선 패망 이후에 시작된 이 땅의 열국 시대에서부터 들어가야 하는데, 왜 이 땅에는 고조선이 패망한 이후에 열국 시대가 자리해야 했었나에 대해 심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는 앞서 법문한 내용이 있으니까 이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결국 그 열국은 사국을 통해 삼국에 이어 이국에서 하나된 민족 국가 고려를 건국하기까지 1000년의 세월이 흘렸고, 고려 불교 하나된 민족 국가 100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패망한 후에 다시 1000년의 세월이 이 민족에게 주어져 도합 3000년의 세월의 시작점이 우리가 그 구한말의 대한제국 시절이라 할 수 있었고, 대한제국 시절이 왜 도래를 했나? 고려불교 500년, 조선유교 500년, 도합 1000년의 세월이 하나된 민족 국가를 살아오면서 하나 되어 살아가는 대안을 마련을 했다라면 뿌리가 두둑에게 침식당하는 일도 없었을 것이며, 두둑에게 침식당하고 그들이 태평양 전쟁에서 져서 본국으로 돌아가고 난 후에 동족상쟁 6.25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는 도합 2000년의 세월을 우리는 하나 되어 살아가는 차원의 대안을 마련을 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소리냐면, 고려 건국의 이념이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라는 홍익인간 이념이기 때문에 홍익인간 이념에 대한 깊이를 열국 시대에서 하나된 민족국가 고려를 건국하기까지 몸소 체험하며 찾아야 했던 것이고, 몸소 체험하며 찾았다면 그 하나된 민족국가 고려 조선 1000년의 세월 동안 하나 되어 살아가는 대안을 마련을 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된 민족국가에서 다시 남북은 이념의 장벽이 쳐져야 했었고, 동서는 지역 갈등의 장벽으로 인해 사통팔달 해 나가야 할 뿌리가 사분호열됐다는 것이죠. 왜 사분호열됐나?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며 살아가야 할 민족이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기보다는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이 마주하는 반도에서 살아가는 의미를 잊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잊어먹었나? 우리는 몸통을 거쳐 뿌리로 들어왔기 때문에 몸통의 법을 뿌리에서 가져다 쓰면서 인해 모든 문제가 일어났고, 이 문제로 인해 뿌리 민족은 하나 되기는커녕 사분오열 되어 살아온 결과를 초래를 했습니다. 1988년 전후로 시작된 업그레이드 시대는 제3차 대변혁의 시대이자 서세 동접, 서양의 문물이 동양으로 밀려오는 3차 서세 동점의 시기라고 제가 앞선 법문에서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제1차는 언제냐면 16세기 임진왜란 전후로 인해 서세 동점 대변혁의 시기, 서양의 문물이 동양으로 밀려 들어오는 서세 동점의 1차 시기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는 왜 그러신가? 가지 서양의 그 시기에는 르네상스 시대이자 대항해 시대로서 그들은 비밀에 잠긴 신비스러운 동북아 삼국을 탐험하기 위해 찾아 들어왔던 것이고, 또 두 번째는 19세기 말, 그때가 대한제국 시절로서 서양으로서는 기계와 문명이 꼽히면서 육생 물질 문명이 비로소 대량 생산에 들어갔었고, 대량 생산에 들어가면서 동북아의 삼국에 대해 노크를
하기 시작했던 때였었는데, 그때는 뿌리와 몸통은 자물쇠를 걸어 잠갔고 뿌리의 보호막인 두둑열도는 문호를 개방함에 따라 이 열도는 서양 가지의 육생 물질 문명을 받아들여 장족의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물질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서양의 본 육생량 활동 주체로 인해 유권사를 위한 육생 안위를 위한 것에 있지만, 이 안으로서는 그들의 그 부족한 내면의 질량을 동양에서 채워나가기 위한 것에 있었었는데, 때마침 동양은 잠들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잠든 동양을 깨우기 위해 뿌리의 보호막 두둑을 통해 뿌리의 토양을 바꾸었고, 뿌리의 토양을 바꿈으로 인해 몸통에 썩어진 부분을 잘라내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육생 물질 문명이 최고조로 오른 시기가 3차 업그레이드 시대 서세 동점을 얘기를 하는데, 그 시기가 서울 올림픽이라는 것이죠. 그때 전후로 인해 이 땅에는 컴퓨터가 보편화되었었고, 컴퓨터가 보편화되는 만큼의 뿌리, 몸통, 가지로 이어지는 세계 질서의 모순이 인터넷을 통해 컴퓨터로 확연히 드러났었던 거였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결코 유권사를 위한 육생량만으로 우리는 하나 되어 살아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여실히 드러내놓고 있었던 것이고, 왜 육생량만으로 하나 되어 나가지 못하는가? 육생량은 힘에 의해 나타난 것이고 주어진 선천의 질량이기 때문에 선천의 질량을 부과시킬, 보이지 않는 빈물질 차원의 정신량을 부과시키길 간절히 원했다는 것입니다. 정신량은 동양의 내면의 질량이요, 육생량은 서양의 외면의 질량이다. 외면과 내면의 음양 화합을 이루기 위한 것에 있었었는데, 이 동양에서는 동양 뿌리, 몸통, 두둑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중심잡이 질량이 뿌리라는 사실에 있어 뿌리 민족의 3대 계승이 끝나는 시점이 언제냐면 2024년도였습니다. 1대 36년, 3대 108년이 3대 계승이 끝나는 시점이라, 이때는 하나된 민족 국가로서의 자세를 갖춰야 되는 거고, 하나된 민족 국가로서의 삶의 방향을 틀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면, 남북이 하나 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 지금부터 그 대안을 잡아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남북이 하나 되고자 한다면 동서가 하나 될 때 남북이 하나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차츰 풀어나가야 할 것이니까, 여기에서는 다시 얘기하자면 선천시대와 후천시대의 연결 고각이 업그레이드 시대라는 것입니다. 선천시대는 유권사를 위해서만 살아야 했던 이기적인 시대인 것이고, 또 후천시대는 너와 내가 함께 살아가야 하는 이타적 시대라, 육생 안위를 위한 육생량에 화합의 정신량을 부과시켜 나가야 하는 때가 업그레이드 시대라는 얘기. 삶의 궁극은 행복입니다. 궁극의 차원은 너와 내가 하나 되어 살아가는 때 있고, 너와 내가 하나 되어 나가야 하는 이유는 모든 인간은 회귀의 본성을 갖고 있고, 회귀의 본성은 본향으로 돌아가고 고향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고향은 원시 반본을 위한 것이고, 원시 반본을 하고자 한다면 아쉬워 찾아온 내 앞의 인양과 하나 되어 살아갈 때 가능한 것입니다. 인기가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갈 때 제일 먼저 필요한 게 유권사를 위한 육생량이기 때문에, 육생 넘어 인생인 것도 나의 육신의 허기를 채우고 나서나 너의 고픈 육신에 대해 비로소 생각하게 되는 것이므로, 육생 물질 문명을 세운 후에서나 정신문화, 인생문화를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육생과 인생의 교각이 정신이라는 것인데, 음의 기운 먹으면 뿌리민족에게 주어진 천명이 홍익인간이라는 얘기입니다. 널리 인간 세상을 이렇게 하라는 얘기인데, 과연 무엇을 위해 어떻게 이렇게 할 것인가? 육생량만으로 이렇게 할 것인가? 육생량은 유권사를 위한 게 있기 때문에 너와 내가 만나기 위한 만남의 방편일 뿐이지, 결코 육생량으로는 하나 되어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자는 것은 인기와 인기가 빈물질과 빈물질이 하나 되어 나가는 차원이기 때문에 빈물질의 차원, 화합의 질량, 정신량이 있을 때만이 가능한 것이죠. 그 대안이 바로 정신량이라는 것인데, 업그레이드 시대부터 부과시켜 나가야 했었는데 육생량만을 부과시킨 결과가 양양상충을 일으켰고 풍요 속의 빈곤의 시대를 그로 인해 살아왔습니다. 빈익빈 부익부 빈부의 격차가 커짐으로 인해 양극화 현상으로 말미암아 우리 에코부모 세대의 꿈이 공무원이었고, 어찌 공무원이 로망이 되어버린 기형적인 뿌리로 변해버렸습니다. 해양세력과 대륙세력, 열도와 두둑과 몸통과 대륙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는 처지를 면치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뿌리는 가지 몸통의 중심잡이 질량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몸통에 치우치면 가지가 발끈하고 가지에 치우치면 몸뚱이 발동할 것이라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는 중심잡이 에너지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쪽 끝 백두다간 너머의 배수의 친 지형이 어디냐 하면 바로 안동, 영주, 봉화, 예천이기 때문에 이 신비스러운 지역의 봉인을 풀어야 할 때가 오지 않았나. 그리고 또 이 네 개의 지형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 이에 대해 심도 있게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